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일 체인지 하는 곳에 갔었어요. 거기 주인 아저씨가 약간 히피족 아니면 오토바이족 같은 특수염이 길다랗게는 불신자지만 비즈니스 마인드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돈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굉장히 서비스 중심, 그러니까 고객한테 굉장히 맞춰주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지금 차가 리킹이 좀 있어요. 기름이 샌다거나 아직 제가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운전대가 뻑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귀찮지만 이걸 부어줘야 돼요. 그걸 리킹을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 전체를 점검해 봐야 되고, 거기 또 비용이 들고 또 정비하는데 비용이 들고 또 차를 또 막 맡겨놔야 되니까 또 일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쉽게 제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임시적인 방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기름 부어주고. 다른 데 같으면 차질할 텐데 이 사람이 제 얼굴 아니까 그냥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어제 가니까 그 아저씨는 없고, 또 보니까 새로운 직원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 정비소니까 남자들이 있는데 가끔 여자분들도 조금 터프한 여자분들 몇 분 있거든요. 어제 오후에 일이 있어서 오후 건물을 가야 되니까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못하던 일들, 그러니까 은행에도 잠깐 들르고 정비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일 체인지 하는 거는. 정비소가 한인마켓하고 가까우니까 오일 체인지하고 잠시 들러서 몇 가지 품목만 가지고 집에 가서 2시 근무니까 2시 가기 전에 잠깐 점심을 먹고 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 그날 일정이 조금 뒤틀어졌어요. 정비소 직원 중에 한 사람 베트남계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베트남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베트남어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일 체인지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운전대가 조금 이렇게 뻑뻑하니까 이렇게 그 연료를 좀 부어줄 수 있느냐, 그거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일 체인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해주는 이렇게 서비스가 있잖아요. 타이어에 공기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주고 이런 거를 해주거든요. 알겠다. 근데 그는 기름이 새는 거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 이야기한 거 제가 안다고. 근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다. 오늘 그냥 오일 체인지만 하겠다. 그래 내가 지금 오늘 다음 일도 있고 있어서 제가 오래 못 있는다. 그냥 그것만 좀 넣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2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게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됐다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봤더니 필건 봤더니 저기 제 차가 아직 본넷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바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게 20분짜리가 1시간이 되지?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제가 점심이나 먹고 갈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새로운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20분 걸린다는데 1시간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막 부다다다다 하길래 마침 저한테 제 서류를 내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영수증하고 키 열쇠를 주면서 여기 됐다고, 이제 방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오일 체인지만 하면 한 20몇 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원 조금 넘게 나와요. 그런데 어제는 50몇 불 나온 거예요. 5만원 조금 넘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뭔 소리가 싶어서 이게 뭐냐고, 나는 이런 식으로 돈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 오일 체인지만 한 게 아니라 에어 필터를 바꾼 거예요. 참네. 제가 그 집에서 에어 필터를 바꾼 지가 한 1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되어봤자 한 1년 됐을까? 근데 무슨 에어 필터를 그렇게 빨리 바꿔야 돼요? 그보다 문제는 제가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선에서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차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요구하고 그것을 내야 될 때 마치 사기당한 느낌, 강도받은 느낌. 게다가 이거는 늘 오는 곳이잖아요. 단골 손님한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장사 다 했다 이거잖아요.
장사 더 안 할래. 이제 서비스가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어필터 나는 이거 바꿔달라 한 적이 없다. 왜 이걸 바꿨냐 했더니 종이 딱 보여주는데 그 에어필터 여기 적혀있지 않느냐 표시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보라고. 보니까 그 영수증 처음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이름 적고 하잖아요. 늦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렇게 늦지 않아서 오케이 다행. 오케이. 처음에 어디든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작성해 달라 하잖아요. 기본적인 거 이름 뭐 연락처 또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가 뭐냐. 그래서 제가 한 3군데를 이렇게 언더라인에 꺼놨더라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여기를 적으면 된다.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 사인까지 딱 했어요. 그리고 올 체인지를 원한다 이야기했었고 이 사람이 다시 보여주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또 체크한 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에어필터 쪽에 체크마크가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체크를 했어. 제가 한 게 아니고. 간혹 직원들이 아니면 주인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바꾸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저 바꿀 마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가격이 얼마냐? 미리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추가 서비스 해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해야지. 막무가내 무슨 고객이 뭐 100만 장자도 아니고 뭐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놓고는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뭐 주머니에 있는 돈이 막 그냥 흘러 넘칩니까? 그 말하는데 줍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거 이야기하고 서로 동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제가 에어필터를 그래서 가른 적 있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또, 장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에어필터하고 또 새 거를 딱 비교해주면서, 그럼 그때 제가 가만 생각해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저를 습득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딱 눈으로 봐도 깨끗한 거, 완전 새 거하고, 얼마 동안 쓴 거하고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급한 거 아닌데, 그때 바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진에 저한테 물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베트남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임의로 체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작업을 막 해버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내가 오늘 오후에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작업을 더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괜찮냐? 미리 말해줬었어야 되잖아요. 급한 일이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자기들이 뭐 차량을 막 계속 붙들고 있으면 참 그것도 문제잖아요. 너무 비전문적인 거 아니에요? 그 여자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후다다다닥 이렇게 막 다시 막 정리를 하더니 새로운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이전의 영수증. 그러면서 뒤에 가가지고 정비사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후다닥 또 그 에어필터를 또 바꾼 걸 빼내네요. 그래가지고 이미 넣어줬으면 그러면 그냥 서비스하고 보내주면 더 좋잖아요. 어쨌든 고객의 시간을 빼앗았잖아요. 그럼 또 막 신뢰도 떨어뜨리고 그랬으면은 뭐 그 좀 서비스 정신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냥 이미 바꿔주고는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그냥 가게 하면 될 텐데 그것도 꺼집어내가지고 예전에 거를 집어넣네. 그러면 또 여기서는 저는 또 약간의 불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쓰던 거 헌거를 넣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더 나쁜 상태의 필터를 넣었는지. 그러니까 제 필터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고객들 필터도 바꿀 테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 걸 넣었으면 더 심한 걸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를 넣었냐고 또 제가 물어봤어야 했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쁘니까 뭐 확인을 할 수 있고 말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돈을 페이하고 일단 바쁘니까 돈을 내고 그래도 찝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내가 부탁한 거 그거 넣었는지 운전대 뻑뻑한 거 그 기름 넣는 거 넣었는지 물어보니까 여자는 막 넣었다 그러는데 말만 듣고는 잘 모르겠는 거 일단은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일단 나가서 차를 딱 이렇게 옮기는데 이상한 소리가 잉 나는 거예요. 원래 안 나야 되는데 원래 뻑뻑하더라도 그거 넣으면 바로 풀리거든요. 풀리고 좀 스무스해져요. 얼마 동안은. 근데 이상한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넣은 거 아니까 아무래도 정비사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그 여자분이 그날 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이라서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정비사한테 물어보려니까 여자분이 나와 신경이 쓰였는지 저한테 그 안 믿어지냐고 넣었다고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아까 시간이 없다고 거기서 한 40분을 더 지체한 거잖아요. 제가 됐다고 제가. 그런데 제가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딜 가나 복음의 귀한 향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막 피해를 당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내리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당하게 오늘 당했기 때문에 성을 당했지만 누군가의 잘못이지만 죄송하다고 누군가가 그걸 책임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좋은 본인이 돼야 되니까 좋게 이야기하려고 참 때로는 그래요. 정말 좋게 복음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가고 싶은데 한 사람이 더 천국 가라고. 근데 또 그런 상황일 수는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감정이 상하고 어떨 때는 내가 피해를 입고 한 상태에서는 참 이렇게 축복의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뭔가 이게 너무 가치 없이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참 그래서 그렇지만 복음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오늘 봤다가 그 다음날 뭐 일을 그만두면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내일 우리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됐다고 이미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일단은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한테 차지한 거 50불 이상 되는 거를 차지할 거를 20불로 이전에 그 가격으로 돌이켰잖아요. 필터도 제대로 바꾸면서. 그건 해결됐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는 자기들이 인식해야 되거든요. 인식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얼렁뚱뚱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누가 체크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자분이 정비사가 뭐 이래 인식 이야기한 거죠. 그 정비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막 따지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오해가 있었으면 그럼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종의 행포가 되잖아요. 참 희한한 게 말을 다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백인 여잔데 자기가 체크를 한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고 서류를 받은 정비사들한테 전달하면 정비사들 그걸 보고 기록을 보고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기록했냐는 제가 했어요 그랬다든지 아니 저 사람이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당신한테 이걸 허용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 있으면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동의하면 일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걸 분명히 이야기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이 사람을 저한테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저기 이거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이거 체크했냐 뭐 그러시 물어보니까 이 남자분이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신입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고객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냥 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럼 이 사람이 한 거 아니네? 그러면 이 여자분이 한 건가? 그랬더니 이게 정확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했니 내가 했니. 그래서 제가 이 여자분이 그러면은 신입이니까 몰라서 이렇게 체크해가고 했나 보다. 그러면 자기가 죄송하다고 내가 몰라서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또 남자 말이 자기가 뭔가 오해한 듯한 그래서 뭐 그러시고 나오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 문제점 누가 체크를 했고 그 사람이 자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여잔지 그 사람 정비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참 그걸까지 따질 시간도 없고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작업에 뒤에 이렇게 동의를 얻고 가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지나갔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머리가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돌처럼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 일밖에 모르고 일인데 기계적으로 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상대편의 입장, 상황들 생각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일 처리 능력이 좀 뒤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지만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해라. 내가 싼 똥이 아닌데 내가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고비를 받아야 되겠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으니까 그건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있잖아요. 억지로 나는 그걸 돈을 내야 돼. 정말 그러면 완전히 발길 끊어지죠. 그런 사업장을 안 가죠 다음부터. 그런 경우 경험한 적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서는 그 일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사실은 만족되는 게 아니지 저한테는. 앞으로 이런 식이 되면 어떨까? 그죠? 앞으로. 그게 문제인 거죠. 특히나 시간이 너무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 찝찝했는데 떠날 때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 생각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가끔 만나잖아요. 그죠? 별일 아닌데 크게 문제가 되고 정말 감정 상하고 또 손해를 보고 그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냥 네가 당해라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를 내고 이게 뭐냐, 막 니가 내 시간 다 떼먹었지, 뭐 이렇게 싸울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감정적인 적도 있었어요. 억울하니까. 막 눌리고 눌리다 보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많이 많이 깨어졌어요.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제 개인의 감정, 나의 권리 있잖아요. 그걸 앞세우기 전에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필요를 더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때도 있고 나의 손해를 보고도 내 개인의 이익과 그 권리에 대해서 제가 모른 척할 때도 있어요. 그건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혼란들을, 이런 손해들을, 이런 분리와 논쟁, 이런 부딪힘들을, 이런 혼란들을 주는 게 악한 원수마귀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심리적으로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을 정말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육신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